어머니, 이거 드시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편하게, 고통 없이. 72살 윤마리는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뒤 아들 내외만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외로운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유난히 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효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 대기실에서 낯선 여자가 마리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뒷면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같은 며느리의 미소에 윤마리는 왜 벌벌 떨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매화꽃, 매화꽃.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2살 윤마리는 작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9해가 흘렀지만 이맘때쯤이면 유독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함께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걸으며 낙엽 밟는 소리에 웃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리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끝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그 사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이 떠오르자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에 마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고미선이 양손 가득 종이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1살의 미선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에 화사한 미소를 잃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잠깐 들렀어요. 마침 좋은 거 구했거든요. 미선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에서는 은은한 한약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마리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니? 또 뭘 이렇게 사왔어? 어머니가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홍삼 농축액이랑 녹용 진액이에요. 어머니 연세에는 이런 거 꾸준히 드셔야 해요. 미선은 종이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능숙하게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건강식품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마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런 거 비싼 건데 내가 왜 이런 걸 사와? 도연이한테 미안하게. 아이, 어머니. 도연 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고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미선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마리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는 속으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은 주방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컵을 꺼내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리는 소파에 다시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홍삼 한 포 타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미선이 건네는 컵을 받아들며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홍삼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몸속으로 따스함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미선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마리는 컵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무슨 일 있니?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해뒀거든요. 종합검진이요. 마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건강검진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건강 챙기느라 바빴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자신의 몸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검진은 무슨, 나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미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도연 씨도 저도 어머니 곁에 오래 있고 싶단 말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건강검진 안 받으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마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돈도 많이 들고 내가 바쁠 텐데 시간 내기도 어렵잖아.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검진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원장님이 제 지인 소개로 알게 됐는데 어르신들한테 정말 친절하대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검진 프로그램 안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VIP 종합검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해서 미리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마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친딸도 이렇게까지 못할 텐데. 마리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니, 당연한 건데 뭐려. 어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걸요. 미선의 그 말에 마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휴지를 건네며 시어머니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는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5살의 도연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늘 야근에 시달리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 아, 아니야. 바쁘면 나중에 해. 아니, 말씀하세요. 잠깐이면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미선이가 오늘 왔더라고. 건강식품도 사오고 나 건강검진도 예약해줬대.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미선이가 어머니 잘 챙기죠?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아이야. 내가 복 받은 거야. 네, 어머니. 저 이만 끊을게요.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기고 나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늘 이랬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리는 미선이 가져다 준 녹용 진액을 한 폭 꺼내 먹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사다 주다니. 마리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리는 유난히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휘청거렸고 벽을 짚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마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아침 미선은 약속대로 마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원피스에 연한 카디건을 걸친 미선은 여느 때처럼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 검진 잘 받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이고, 또 뭘 사려고 그래. 그냥 검진만 받으면 되지. 어머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뭐라도 해드려야죠. 미선은 시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새차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승용차 안에서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가을 햇살 아래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검진센터에 도착했을 때 마리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곳곳에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말의 고객님 맞으시죠?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 검진센터예요. 좋죠? 이렇게 좋은 데가 다 있네. 나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왜요? 어머니야말로 이런 데서 대접받으셔야죠. VIP 라운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차 서비스, 개인 탈의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검진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마리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리를 발견하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리는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건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시선이 자꾸만 느껴졌습니다. 검진센터의 VIP 라운지는 마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커다란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공간을 감싸고 곳곳에서 아로마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리는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접수하고 올게요. 미선이 시어머니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 리셉션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검진을 받아도 되는 건지 괜히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번호표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접수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순서대로 안내해 준대요. 아, 이거 드세요. 미선이 건넨 것은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컵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데서 차까지 주는 거야? 네, 어머니. VIP는 다 이렇게 해준대요. 편하게 계세요. 마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대추차가 몸속으로 스며들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마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요? 어머니가 건강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그 말에 마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마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리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이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중년 여성. 그녀는 마리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리는 이상한 느낌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미선이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머니, 아침에 뭐 드셨어요? 검진 전이라 공복이어야 하잖아요. 응,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래서 그런가 봐.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시어머니의 이마를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검진 끝나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 그 여자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윤말의 고객님, 1번 검진실로 와주세요.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도 함께 일어나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너 여기서 기다려. 정말요? 그럼 검진 끝나면 바로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마리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를 따라 검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미선이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리도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검진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체열을 하고 혈압을 재고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시네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여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걱정돼서 데려왔는데 괜히 수고시켰네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은 중요해요.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그 말에 마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며느리야. 검진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마리는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던 중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망설임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윤말의 씨 맞으시죠? 마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 못 하시겠죠? 제가 오래전에 뵌 적이 있어서요. 마리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의 편린들이 아른거렸지만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실 거예요. 9회 전이니까요. 9회 전. 그 말에 마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9회 전이라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 시간들. 저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어요. 남편분 임종 때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병실을 돌며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던 간호사.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사람. 아, 그때 그 간호사분이시구나.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렇고. 여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송지혜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뒤집어 보시면 메모가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마리가 명함을 받아들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구나. 검진 다 끝나셨어요? 미선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제발이요. 지혜는 그 말만 남기고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마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그분? 아는 분이에요? 미선이 시어머니 옆에 서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지혜가 사라진 방향을 훑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길 물어보시던 분이야. 마리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왜인지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검진 결과 나왔대요. 가서 받으시래요. 응, 그래. 가자. 마리는 명함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 며느리와 함께 걸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명함의 감촉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미선은 약속대로 시어머니를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정식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공복 검진하시느라 배고프셨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좋으시면 저도 좋은 거죠. 미선의 미소는 여전히 화사했습니다. 마리는 젓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꼭 읽어보라던 메모.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마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볼펜으로 급하게 쓴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미선 조심하세요. 남편분 임종 때도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미선이가 남편 임종 때 있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리는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녘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남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병실에 누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선이가 있었다고요.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착하고 살뜰한 며느리가 대체 왜 남편 임종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까? 조심하라니요.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건가요? 마리는 명함을 꽉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겼습니다. 햇살이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고 어둠이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대체 뭘 한 거니? 그날 밤 마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이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명함 뒷면에 적힌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미선 조심하세요. 남편분 임종 때도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리는 간신히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호스피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가 다가가려 하자 남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구나.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멀리 아파트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웠을 그 광경이 오늘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어젯밤 너무 충격을 받아 자세히 보지 못했던 안면 송지혜라는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봐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묻는단 말인가? 당신이 쓴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우리 며느리가 왜 남편 임종 때 있었냐고. 마리는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선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녹용 진액 드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평소라면 고마웠을 그 메시지가 오늘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녹용 진액, 미선이가 가져다 준 그 건강식품. 이상하게도 그걸 먹은 날이면 유난히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마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선이가 가져다 준 녹용 진액 포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내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왠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그 간호사가 송지혜 씨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 직접 들어봐야겠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검진센터에서 만났던 그 여자, 송지혜의 목소리. 저기요. 어제 검진센터에서 만났던 윤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왔습니다. 아, 네.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좀 그래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3시에 시간 되세요? 검진센터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마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3시가 가까워지자 마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따라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달렸습니다. 찻집은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지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리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혜가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마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시킬게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지혜가 직원을 불러 유자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마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메모요. 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왜 남편 임종 때 있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의 자신도 놀랄 만큼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지혜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9해 전이에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할 때였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입원해 계셨죠. 말기암이셨어요. 저는 그분 담당 간호사였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병원에서 새우잠을 자며 남편 곁을 지켰던 시간들, 그 고통스러운 날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였어요. 이상한 여자가 병실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한 여자요? 네. 처음엔 그냥 친척인가 싶었어요. 근데 면회 시간도 아닌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남편분 조카라고 했어요. 조카라고. 마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조카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병문안을 오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들어갈 때마다 남편분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지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가신 날 밤, 그 여자가 새벽 3시쯤에 병실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때 당직이었는데 이상해서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리의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했는데요? 정확히는 몰라요. 병실 문이 닫혀 있어서. 근데 한 20분쯤 있다가 나왔는데 그 직후에 모니터 경보가 울렸어요. 차가 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우리 며느리라는 거예요? 어제 검진센터에서 봤을 때 확신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맞아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9해 전이면 미선이는 아직 우리 집에 시집도 안 왔을 때예요. 그때 도연이가 미선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혜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왜 시아버지 될 사람 병실에 새벽마다 드나들었겠어요. 그것도 조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환자 보호자 일에 간호사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혜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분이랑 결혼했다는 거.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혜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도 확신은 못해요. 그냥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친 거잖아요. 마리는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증거도 없고 그냥 제 느낌일 뿐이라서. 근데 어제 검진센터에서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혜가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9회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요. 뭔가를 노리고 있는 눈이에요. 마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살뜰하게 굴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라니. 하지만 지혜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온 마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미선이가 정말 남편 병실에 드나들었던 걸까? 왜 그랬던 걸까? 그리고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 문득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나도. 마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설마 그 애가 나한테도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마리의 머릿속에 녹용 진액이 떠올랐습니다. 먹은 날마다 유난히 깊이 잠들었던 것. 새벽에 어지럽고 휘청거렸던 것. 그게 정말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걸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마리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리는 현관문을 잠그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송지혜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9회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 밤, 새벽 3시에 병실에 들어갔다는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지금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라니. 마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착했던 미선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리는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선이었습니다. 마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마리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응, 그냥 집에 있었어.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미선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마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다 연기인 걸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제가 가져다 드린 녹용 진액 드셨어요? 피곤하실 때 드시면 좋거든요. 녹용 진액. 그 말에 마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진액을 먹으면 유난히 잠이 깊게 들고 어지러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거기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마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나간 생각이야. 응, 먹고 있어. 고마워. 네,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자 마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전화가 그렇게 반갑고 고마웠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미선이 가져다 준 녹용 진액과 홍삼 농축액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녹용 진액 한 포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마리는 중얼거리며 진액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진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진액을 먹은 날은 푹 잤는데도 아침에 어지럽고 무거웠는데 안 먹은 날은 덜 잤는데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마리는 그날부터 진액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리는 밤마다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송지혜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뒷면에 적힌 그 한 줄의 경고.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마리는 인터폰 화면에 뜬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을 안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테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미선은 밝은 미소를 띠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뭘 들고 왔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유기농 꿀이에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좋대요. 미선은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찬장을 열고 컵을 꺼냈습니다. 마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녹용 진액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끓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미선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깜짝 놀라 다시 바라보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마리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보니 서류 하나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요. 미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 관련해서 갱신해야 할 게 있대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라서 확인 좀 받으려고요. 마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험이라. 자신이 들어둔 보험이 있긴 했지만 갱신할 게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데? 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도연 씨가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 모르게 해드린 거라서. 미선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모르게 보험을 들었다고? 아,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비 같은 거 걱정 없이 치료받으시라고. 미선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송지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를 노리고 있는 눈이라고 했던 말. 그래, 어디 봐봐. 마리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보험 계약서와 변경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안경을 꺼내 쓰고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피보험자 윤말의 수익자 고미선.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리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익자가 고미선, 며느리가 수익자라니. 보통은 아들이나 가족이 수익자로 되어 있지 않나? 왜 며느리가? 미선아, 이거 수익자가 왜 내 이름이야? 마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선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도연 씨가 바쁘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이라고. 마리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이한테 전화해봐도 되지? 네. 아, 지금요? 도연 씨 회의 중일 텐데. 회의 중이면 나중에 전화하면 되잖아. 내 보험인데 내가 확인해보고 싶어. 미선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제가 도연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어머니 댁인데 보험 서류 얘기 좀 하려고. 응, 알았어. 미선이 휴대폰을 마리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예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선이가 보험 서류 때문에 그러던데.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했습니다. 이 보험, 내가 든 거 맞아? 수익자가 왜 미선이야? 아, 그거요? 제가 바빠서 미선이가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미선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들의 대답은 명쾌했지만 마리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익자를 며느리로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며느리가 가족인데 뭐가 이상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바쁠 텐데 끊어. 전화를 끊고 나자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심되셨죠? 서류 여기 두고 갈게요.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미선은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마리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익자 고미선. 그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가슴에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건강식품은 더 이상 입에 대지 않았고 미선의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어느새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송지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에 병실에 들어갔던 여자, 그리고 20분 뒤에 울린 모니터 경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녹용 진액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의 몸 상태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사라졌고 밤에 깊이 잠들어도 새벽에 호흡이 가빠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그 진액에 분명히 뭔가 들어있었던 거라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건지 말의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리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녹용 진액 포장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걸 검사해 봐야겠다. 정말 뭔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마리는 진액 한 포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송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씨, 저예요. 윤말이요. 아,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상담할 게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저번에 만났던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마리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가져다 준 녹용 진액이에요. 이걸 먹은 날마다 유난히 잠이 깊게 들고 아침에 어지럽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혜는 진액 포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거 드시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느려지는 느낌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깬 적도 있었고요. 지혜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이거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성분 분석해 줄 수 있어요. 마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뭔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어르신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마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그 진액 드시지 마시고 며느리한테 티 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라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찻집을 나온 마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고 공원 벤치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늘 착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리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도연아. 웬일이야?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다니 마리는 의아했습니다.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잘 안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미선이가 걱정하던데. 그 말에 마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한다고? 아니, 미선이가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대요. 녹용 진액도 안 드시고 전화 받으실 때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선이 벌써 눈치를 챈 건가?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것일까?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 미선이가 얼마나 어머니 잘 챙기는데요. 괜히 불필요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해 안 해.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그러시면 미선이가 챙겨주는 거 잘 드세요. 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데. 마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할 거였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자 마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마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마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며느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은 어떻게 될까?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아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그 아이. 결혼식 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사기꾼과 결혼한 거라면.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젖어갔지만 마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진액 드시고 계시죠? 이번 주에 한번 뵐까요? 마리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먹고 있다고,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결과가 나왔어요. 마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 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자 지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르신. 마리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서류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예요. 녹용 진액에서 수면유도 성분과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마리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이 성분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특히 어르신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마치 자연사처럼 보이게. 마리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마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게 굴던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지혜가 마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마리는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대체 어떻게? 지혜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더 이상 어르신한테 손 못 대게 막아야 해요.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마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건네는 모든 것,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지혜의 조언대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마리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이 다녀간 뒤 마리는 현관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내다버리러 나갔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길, 손에 든 봉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마리는 허리를 굽혀 흩어진 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서류 봉투였습니다. 찢어진 쓰레기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험계약 변경 동의서, 서류 상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살폈습니다. 피보험자 윤말의 계약자 장도연, 수익자 변경 장도연에서 고미선으로. 마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지난번 미선이 가져왔던 서류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서류는 갱신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건 명백히 수익자 변경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아들에서 며느리로 바꾸는. 더 놀라운 것은 서류의 날짜였습니다. 3개월 전. 그러니까 미선이 본격적으로 건강식품을 챙겨주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마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리수거장 옆 벤치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수익자가 고미선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보험금 액수는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 마리는 그 숫자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에게 5억 원이 가는 구조. 그리고 며느리는 그 전부터 이상한 성분이 든 건강식품을 자신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마리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뒤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도연아, 급한 거야. 잠깐만 시간 내.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마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보험 수익자가 왜 미선이야? 원래 내 이름이었잖아. 왜 바뀐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바꾼 거예요. 미선이가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하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미선이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요. 간병? 내가 언제 간병 받았어? 멀쩡한 사람인데 무슨 간병이야. 마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미선이가 매일 찾아가서 챙겨주잖아요. 그게 간병이죠. 그게 아니라 도연아. 그 보험 수익자 원래대로 돌려놔. 내 이름으로.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선이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리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도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어머니, 저 바빠요. 이번 주는 진짜 힘들어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도연아,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리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경찰이 믿어줄까? 늙은 할머니가 며느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 노망이 났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나예요. 큰일 났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보험 서류를 찾았어요. 수익자가 며느리로 바뀌어 있어요. 5억짜리요.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그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쓰레기 봉투에서요. 미선이가 버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봉투가 찢어져서 나왔어요. 어르신, 그 서류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게 증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이한테 말해도 안 믿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해요. 지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만나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같이 상담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요? 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건강식품 검사 결과도 있고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도 있고 증거가 쌓이고 있잖아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는 지혜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혜가 아는 변호사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리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들을 살펴본 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 사안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건강식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고 보험 수익자가 며느리로 변경됐고 과거에도 남편분 임종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준이에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저 같은 늙은이 말을. 증거가 있잖아요. 검사 결과서, 보험 서류, 간호사 증언.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가치가 있어요. 마리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어떻게 될까? 며느리가 잡혀가면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변호사가 마리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중요한 건 어르신 목숨이에요. 아드님 걱정하시는 거 알겠지만 이대로 두시면 어르신이 위험해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도연이한테 직접 말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상대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출장이에요.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기가 있을 텐데 왜 자신의 집에는 이런 차가운 바람만 부는 걸까? 영감,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보험 서류와 검사 결과서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미선이 혹시라도 찾아와 뒤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마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혜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이번에도 그 찻집이었습니다. 마리가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아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제가 며칠 동안 수소문을 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간호사들한테도 연락하고 그때 병원 기록도 찾아보고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고미선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마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게 됐는데요? 지혜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이 여자 원래 보험 대리점에서 일했어요. 12년 전부터 7년 전까지. 그런데 그때 이 여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마리는 신문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접근 후 잇따른 사망, 경찰 수사 착수. 이게 뭐예요? 고미선 씨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할 때 고액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한테 간병인 명목으로 접근했대요. 주로 말기 환자나 노인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사망한 거예요. 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네. 보험금은 당연히 그 여자한테 갔고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는 안 됐어요. 그냥 의심만 받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여자 결혼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사고로 죽었고 시부모님도 몇 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전부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수익자는 고미선 씨였어요. 마리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남편 사망 기사, 시부모 사망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사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마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제가 9회 전 그 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어르신 남편분이 돌아가신 밤. 그때 제가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마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 뭘 봤는데요? 그 여자가 병실에서 나올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병 같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약병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뭔가를 주입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 남편분한테 마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그 여자가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증거도 없고요.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마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9회 동안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남편. 그런데 그게 살인이었을 수도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에 의해. 영감. 마리는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이제라도 막아야 해요. 마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아야 해요. 그 여자가 더 이상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연이를, 내 아들을 그 여자한테서 빼내야 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그래야 경찰도 움직이고 아드님도 믿을 거예요. 마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 어떻게 더 모을 수 있을까? 지혜 씨, 그 여자가 저한테 앞으로 뭘 더 하려고 할까요? 아마 더 강한 것을 시도할 거예요. 진액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조심하셔야 해요.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그 여자가 뭔가를 시도할 때 저도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증거를 잡을 수 있게.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 여자가 먼저 행동하게 두고 그걸 잡으면 돼요. 마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마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72년을 살아온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구분 등.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영감, 지켜봐요. 내가 그 여자 꼭 잡아낼 거야. 마리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내일 뵈러 가도 될까요? 좋은 거 들고 갈게요. 평소 같았으면 떨렸을 그 목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리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자 마리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구나. 내일 그 여자가 온다.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하지 않을 거야.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여자가 와요. 준비해 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마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감, 내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당신 원수도 갚고 우리 아들도 구할게요. 마리는 남편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리는 잠들지 않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녹음기 앱을 확인하고 지혜의 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숨겨둔 곳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봐라, 고미선. 마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마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앞주머니에 넣어두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미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눈에는 더 이상 그 미소가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거 많이 들고 왔어요. 미선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마리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사왔네. 안 그래도 되는데. 어머니,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미선은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남편을 죽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산삼 배양근 진액이에요. 최고급이래요. 미선이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을 먹이려는 거구나. 고마워. 근데 요즘 위가 안 좋아서 뭘 잘 못 먹겠더라. 어머니, 그러니까 더 드셔야죠. 이게 위에도 좋대요. 미선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먹을게. 일단 여기 놔둬. 미선은 잠시 마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저번에 드렸던 보험 서류요. 사인하셨어요? 마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서류. 수익자가 고미선으로 되어 있던 그 서류. 아, 그거. 아직 못했어.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중요한 거예요. 빨리 사인하셔야 해요. 기한이 있거든요. 미선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찾아볼게. 근데 미선아. 네, 그 서류. 왜 수익자가 내 이름이야? 도연이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마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도연 씨가 바쁘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그래도 이상하잖아. 내 보험인데 수익자가 왜 며느리야? 마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냐고?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9해 전 영감이 돌아가시던 밤, 너 병원에 있었어?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3시에 병실에 들어갔다며? 조카라고 거짓말하고.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야. 왜 있었어? 아직 우리 집에 시집도 안 왔을 때 왜 내 남편 병실에 새벽마다 드나들었어?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가 찾아낸 신문 기사 사진이었습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일할 때 고액 보험 가입자들한테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죽였다며? 그 사람들 다 내 손에 죽은 거야?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전부 다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마리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용 진액 성분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먹인 진액에서 수면 유도제랑 혈압 떨어뜨리는 약이 나왔어. 이것도 오해야? 미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당황해서 분노로, 분노에서 차가운 계산으로. 어머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누가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미선의 눈빛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마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송지혜 씨야. 9해 전 그 병원 간호사. 그분이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새벽에 병실에 드나든 것, 내가 뭔가를 들고 나온 것 다 봤대. 미선의 입가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간호사가 뭘 봤다고 그래요? 증거도 없이 사람 잡네. 증거가 없다고? 보험 서류도 있고 진액 검사 결과도 있고 내 과거 기록도 다 찾았어. 이 정도면 경찰도 움직여.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진액에 약을 좀 넣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어머니 잠 잘 주무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기는 없었어요. 마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기가 없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아무도 의심 안 해요. 노안이니까요. 72살이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마리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72년을 살면서 이런 아기는 처음 봤습니다. 너 정말 사람이야? 사람이죠. 살기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이요. 어머니도 사셨으면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미선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연하지. 내 죄를 다 밝힐 거야. 그럼 도연 씨는요? 도연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가 어머니 죽이려 했다는 거 알면 그 충격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마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제 손에 이미 피가 묻었어요. 한 명 더 묻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미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마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편하게, 고통 없이. 미선이 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마리와 미선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지혜와 경찰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 외쳤습니다. 미선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미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이 유리병을 빼앗았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이건 그냥 영양제예요. 시어머니 드시라고. 영양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요? 경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리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가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녹음하신 거 다 들었어요. 카페에서 대기하면서 전화 연결해 두셨잖아요. 다 녹음됐어요. 그제야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미선이 오기 전에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놓았던 것, 통화 상태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마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리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런 사람인 줄. 도연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제가 믿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경찰이 미선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미선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권리를 고지했습니다. 미선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선이 마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해? 후회해야 할 사람은 너야. 마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죽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 했고. 그런데 내가 왜 후회를 해? 미선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버님 거는 증거 없잖아요. 아홉 해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어. 경찰이 미선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게요. 지혜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 당신 아니었으면 나 오늘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 있으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못해요. 도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연아, 너는 피해자야. 내가 사과할 일 아니야. 하지만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요. 미선이가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마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면 고마운 거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내 잘못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리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조서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같이 가셔야 해요. 알겠어요.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송지혜를 만난 것, 녹용 진액 검사 결과,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오늘 미선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약물 투입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사건들도 재수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과거 사건이요? 네. 고미선 씨 주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9회 전 어르신 남편분 건도 포함해서요. 정황 증거가 많으니까 다시 조사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차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러자. 차 안에서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여자랑 어떻게 살아?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아이가 있었으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면 돼. 아직 젊잖아. 45이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 더 잘 챙길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챙길게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앉아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있었을 때는 항상 미선이 끼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밥 더 드세요. 응, 먹고 있어.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마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리는 손님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목숨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누워 있으니까요. 영감 봤어요? 내가 그 여자 잡았어요. 당신 원수 갚았어요. 마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경찰이 당신 일도 다시 조사한대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던 지난 며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나무들이 만개했고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리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70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마리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미선이 먹이던 그 진액을 끊은 후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던 증상도 사라졌고 밤에 숨이 막히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인터폰 화면에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서 같이 산책하려고요. 도연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장미와 흰 안개꽃으로 예쁘게 묶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어머니 드리려고요. 요즘 꽃이 예쁘잖아요. 마리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선이 떠난 후 도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챙기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전화 한 통 못하던 아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예쁘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공원 가서 걷다가 점심 먹어요. 마리는 간단히 외출 준비를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벚꽃 구경을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소풍을 온 사람들, 연인들, 어르신들, 모두가 봄 햇살 아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앉을까요? 도연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놓인 벤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네, 너 요즘 어떠니? 많이 힘들지?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미선이랑 8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마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지.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할게요. 이혼 정리도 다 끝났고 이제 새 출발해야죠. 그래, 잘 생각했어. 45이면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형사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래? 미선이 재판 결과 나왔대요. 징역 25년이래요. 마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도 추가 기소됐대요. 살인 혐의로.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정말 그 여자가. 네. 경찰이 재조사해서 증거를 찾았대요. 그때 병원 기록이랑 다른 피해자들 진술이랑 전부 맞아떨어졌대요. 마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회 동안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남편. 그런데 그게 살해였다니.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어요. 도연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마리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 영감 원수를 갚았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나 하나 고마운 사람 있어. 누구요? 송지혜 씨. 그분 아니었으면 나 오늘 여기 없었을 거야. 아, 그 간호사분이요. 저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같이 만나자. 내가 밥 한번 대접하고 싶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두 사람은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 미성과 함께 갔던 그 한정식 집이 아닌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응, 먹고 있어. 너도 많이 먹어. 평범한 점심 식사. 하지만 마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시작이었어. 이 명함 한 장이. 마리는 명함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볼펜으로 급하게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미선 조심하세요. 남편분 임종 때도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그때 이걸 건네줬어. 그게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도연은 명함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경고가 가족을 살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분이 용기를 내서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마리는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물이 아닌 추억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리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9회 동안 매일 바라보던 그 얼굴. 영감, 다 끝났어요. 그 여자 감옥 갔어요. 25년이래요. 당신 일도 다 밝혀졌고. 마리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곧 가게 되겠죠. 그때 만나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건강하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너 장가 다시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창문 너머로 흩날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마리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송지혜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뒷면에 그 한 줄. 고마워요, 지혜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마리는 명함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경고가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건 낯선 이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화꽃 사연이었습니다.